코로나 때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가 직접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대출을 해주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은 부채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써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질문했다. 질문.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줬어. 그런데 한국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줬어. 5년이 지난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많이 증가하여 매우 어려움에 빠졌어. 그래서 국가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차라리 어려운 소상공인의 파산을 지원하고 경쟁이 적어진 시장을 버텨낸 소상공인이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 어느 쪽이 더 양심에 맞을까? 대답. 주어진 자료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전염병 시기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중 어느 쪽이 양심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양심은 인간의 본성이며 선을 행하면 마음의 자명함을, 악을 행하면 찜찜함을 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선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며 악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때로는 당장에 이롭게 보여도 나중에는 해로운 것이 있고 그 반대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양심에 맞게 사는 것은 결국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선에서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로는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양심의 원리에 비추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견 1. 국가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사랑 원리. 이 원리는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으로 나타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측은히 여기고 돕는 것은 사랑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자비의 실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원리. 이 원리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으로 나타나며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여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선입견이나 편견, 욕심 없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 가능한 일인지 시간적 구조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 증가 등의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상공인 생존율, 고용 유지, 경제 활성화 등의 지원의 단기적 장기적 결과와 대규모 파산, 실업 증가, 시장 위축 등에 지원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와 상대방 즉 국가 또는 사회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로운 자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며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가 크다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의 원리. 이 원리는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으로 나타나며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않고 기준과 계율을 지키며 찜찜함과 악을 배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자료에서는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은 정의 원리의 기준 또는 형평성 측면에 대한 고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정의 원리는 주로 욕심 절제와 악행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준 것과 받은 것이 같은가 또는 윈윈 관계를 언급합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에게 주기만 하는 것은 이 윈윈 관계 정의에 바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살아남아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회 전체에 기여한다면 이는 넓은 의미의 윈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 2.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차라리 어려운 소상공인의 파산을 지원하고 경쟁이 적어진 시장을 버텨낸 소상공인이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 정의 원리. 이 의견은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의 원리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의 파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일종의 처리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찜찜함과 악을 제외하는 배제 또는 기준 계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따라야 할 규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서 정의는 사랑 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며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공정 경쟁이라는 틀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 유지 측면의 정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원리. 이 의견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황보다는 형평성과 시장 효율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측은지심이나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공감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자료에서 사랑은 인간관계나 사회 시스템을 확장하는 기반이며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규모 파산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사랑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지혜 원리. 이 의견은 파산 지원을 통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재편을 유도하고 살아남은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정 관점에서의 효율성이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지혜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로운 결과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실업, 경제 위축 등의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과연 이것이 자명하고 올바른 판단인지 지혜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심에 더 부합하는 의견은 어느 쪽일까? 자료의 양심 원리. 특히 선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라는 정의와 사랑, 지혜, 정의 원리의 상호 관계를 고려할 때 첫 번째 의견인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가 양심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 원리 부합. 코로나 팬데믹은 소상공인의 악행이 아닌 외부적인 재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돕는 것은 양심의 핵심 원리인 사랑에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자료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지혜로운 선택의 가능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대규모 파산을 막고 그들의 생존을 도움으로써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인 사회 전체와 상대방인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인 고용 유지, 소비 기반 유지, 경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선입견이나 욕심 없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3. 정의 원리와의 조화. 자료에 따르면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원의 기준과 방식은 피해 정도와 자구 노력 등 고려를 하여 정의 원리에 맞게 지혜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의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랑 원리와의 조화가 깨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명분 내세우고 이익 챙기는 위선을 악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 단순히 형평성이라는 명분 뒤에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시장 원리나 특정 관점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양심의 핵심인 선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라는 정의와 측은지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 원리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파산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확정짓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로운 것에 가까우며 이는 양심의 신호등인 찜찜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양심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인 소상공인의 생존과 사회 경제의 안정을 모색하려는 첫 번째 의견이 더 양심에 가까운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는 깨어있음과 지혜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 의견에서도 소상공인이 파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의견이 더 양심적일까? 대답. 주어진 자료와 앞선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의견 어려운 소상공인의 파산을 지원해서 사랑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첫 번째 의견인 국가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가 왜 더 양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의견에서 소상공인이 파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측면은 분명 양심의 원리 중 사랑 즉 측은지심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료에서 언급된 측은지심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양심에 맞는 삶이란 궁극적으로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선에서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고 악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당장에 이롭게 보여도 나중에는 해로운 것이 있고 그 반대도 있으니 지혜롭게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관점에서 두 가지 의견을 다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의견인 국가가 지금 소상공인 지원. 이 의견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파산이라는 해로운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나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사회가 지원하여 다시 경제 주체로 기능하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남아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소비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 사회에게도 이로운 결과입니다. 따라서의 의견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 즉 선을 목표로 하며 이는 양심의 근본 정의에 직접적으로 부합합니다. 이는 사랑의 측은지심을 기반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추구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형평성의 문제는 지원의 방식과 기준을 지혜롭게 설정함으로써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의견인 어려운 소상공인 파산 지원 및 시장 재편. 이 의견은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이 결국 파산이라는 해로운 결과를 겪는 것을 전제합니다. 비록 파산 과정에서의 고통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 원리 즉 효율성에 따라 어려운 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파산은 소상공인 개인에게는 명백히 해로운 것입니다. 이 의견은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정의 기준 형평성의 원리에 무게를 두거나 장기적인 시장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지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정의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시장의 효율성 추구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라는 양심의 근본 정의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파산 지원은 해로운 결과인 파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의견에 일부 사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첫 번째 의견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개인에게 해로운 결과인 파산을 막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라는 양심의 근본 정의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선을 행하면 자명함을, 악을 행하면 찜찜함을 주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생존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더 큰 자명함을, 파산이라는 해로운 결과로 귀결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비록 그 과정을 지원한다 해도 더 큰 찜찜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의견도 국가 재정 부담,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가 많으며 이는 깨어있음, 예절, 지혜, 정의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적용하여
양심의 6가지 원리 중 하나만 맞지 않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차선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근본 가치인 모두에게 이로운 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의견이 더 양심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AI는 소상공인이 파산하지 않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파산을 지원하고 버텨낸 소상공인이 경쟁이 적어진 차지하는 것이 양심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 핵심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면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이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부채 탕감이 좋은지 아니면 파산 지원이 좋은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파산 지원 정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보았다. 질문. 생각해보니 핵심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면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든.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부채 탕감이 좋은지 아니면 파산 지원이 좋은지 소상공인이 선택하게 두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건 어때? 대답. 좋은 질문입니다. 소상공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부채 탕감으로 재기 지원과 파산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은 양심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전 논의보다 더욱 복잡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을 양심의 원리에 따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양심의 근본 원리.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 즉선. 부채 탕감 재기 지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인 소상공인은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인 국가 사회는 경제 주체를 잃지 않고 세수를 확보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이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것 즉 선에 부합합니다. 파산 지원. 파산 자체는 상대방인 소상공인에게 해로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절차, 재기 발판 마련 같은 파산 과정에서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즉 채권자와 국가 등의 추가 손실을 줄이는 것은 나도 해롭고 상대방도 해로운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파산 지원은 완전히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악의 피해를 줄이는 차선일 수 있습니다. 선택권 부여.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재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파산이 불가피한지 스스로 판단하여 정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각자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선택하도록 돕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근본 가치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 즉 선을 개별 상황에 맞게 실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사랑의 원리. 두 옵션 모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현입니다. 파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통받는 이들의 마지막 과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랑의 요소가 있습니다. 부채 탕감은 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더 직접적인 사랑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원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며 상대방이 소화할 수 있는 일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 원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3. 지혜의 원리. 이제하는 지혜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부채 탕감을 통해 재기할 수 있을지, 어떤 소상공인이 파산이 불가피할지 옳고 그름 또는 현실 가능성을 가리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비지심입니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자신의 사업 상황, 부채, 규모,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가장 자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사회는 소상공인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이 없이 객관적으로 각 사업의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는 정확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정책 실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4. 정의의 원리.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부채 탕감을, 어떤 소상공인에게는 파산 지원을 제공하는 기준이 정의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누가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가?
어떤 조건일 때 부채 탕감 비율을 높이는가 등의 기준 설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준 것과 받은 것이 같은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 즉 세금 등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지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즉 재기 또는 연착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위선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소상공인에게 특혜가 가거나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정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채 탕감과 파산 지원 중 선택권을 주는 정책은 단순히 파산을 막는 것인 첫 번째 의견 또는 파산을 관리하는 것인 두 번째 의견보다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차선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하고 양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사랑의 발현이며 각자의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찾도록 지혜를 발휘하게 하고 정부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현실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정의의 기준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의 6가지 원리 즉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혜와 정의가의 정책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될 것입니다.